합격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진짜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다가 너 합격했어 라고 통보를 해주자마자 저는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공한 100억대, 1000억대 사업가들이 너무 불행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진짜 많대요. 그 이유가 지금 자신이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나의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고 나의 커리어가 부족한 것 같고 나의 직장이, 나의 연봉이 남들에 비해서 낮은 것 같고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수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연봉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대요. 오히려 남들에 비해서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불행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일하면서 연봉 상승을 했을 때마다, 승진을 했을 때 항상 뒤쳐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불안하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일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릴 거고, 또 마지막으로 내면소통 전문가인 김주환 교수님이 알려주는 단 한 번의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5번의 직무를 바꾸면서 팀을 옮기게 되는데 그때마다 연봉 상승을 하게 됐거든요. 매번 팀을 옮길 때마다 인터뷰를 봤어야 됐고 합격 통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연봉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번 합격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진짜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다가 딱 리크루터가 연락이 와서 너 합격했어 라고 통보를 해주자마자 저는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정말 매번 팀을 옮길 때마다 연봉이 상승이 됐는데 원하는 팀과 직무에 들어갔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면서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들을 이뤘는데 왜 이렇게 만족이 안 되지?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제 마음 안에 정해놓은 이상적인 연봉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이만큼 연봉을 받으면 행복할 거야. 남들이 알아줄 거야. 내 가치가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제 마음에 정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봉 상승을 해도 내가 정해놓은 이상 연봉에 닿지 않으니까 내가 합격 통보를 받아도 곧바로 허무해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합격 통보를 받았으면 내가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 케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뒤처져 있다고 느끼는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문제 원인은 교육 시스템과 회사 시스템에서 정해놓은 공부와 직무에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즉 직무 자체가 나의 관심사나 나의 잠재력이나 나의 강점이나 목적에 맞춰진 게 아니라 회사라는 시스템 안에서 필요로 하는 스킬을 기반한 직무인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나마 잘 맞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무들이 직장인들에게 큰 의미를 주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열정이 일어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매일 일 가는 게 지겹지만 돈을 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학교도 똑같아요. 학생들의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발견해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기보다는 정해진 과목 에 있어서 다 잘해야 된다, 올레이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회 속에서 있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내가 잠재력을 발휘해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공부밖에 안 한 거죠. 대학교도 똑같아요. 전공이라는 것도 정해진 전공이 있고 그 중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떤 전공을 해야 되지? 라고 그래서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서 대학교 웹사이트에 전공 리스트 A to Z부터 제가 다 봤는데 아무것도 제가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나는 수학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통계학을 해야지 라고 했는데 완전 망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나한테 의미 있거나 중요한 걸 하시면 됩니다. 이 말도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나의 목적을 알면 나한테 의미 있고 중요한 거를 알게 돼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임팩트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정해놓으면 나한테 뭐가 의미 있고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제가 매번 합격 통보를 받고 나서 바로 허무주의에 빠졌던 이유가 저한테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 그게 저한테 의미가 있었고 중요하다라고 느껴졌더라면 만족했고 행복했겠죠. 그리고 돈을 좀 덜 받더라도, 대우가 좀 모자라더라도 계속해서 일을 했겠죠. 저는 그게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번 팀을 바꾸고 직무를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코칭 비즈니스를 하는데 제가 회사에서 버는 돈보다 덜 벌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내 일이잖아요. 내 거예요. 나한테 주도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열정이 엄청 넘쳐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코칭 비즈니스를 어떻게 키워나갈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어떠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낼까 맨날 고민을 하거든요. 제 목적과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목적을 발견하는 게 저한테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재밌거든요. 또한 코칭을 하면 고객의 잠재력이 보이거든요. 그 잠재력을 이 고객이 어떻게 발휘하고
꿈을 어떻게 실현할까라고 대화하면서 상상할 때 너무 기대가 돼요. 결국 제가 좋아하는데 의미까지 있으면 열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목적을 발견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의미 있는 것을 하면서 내 꿈을 실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정해놓은 이상적인 기준을 현재 나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해놓은 이상적인 기준이 있죠. 거기와 현재 나의 위치를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갭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럼 이거를 계속 비교하고 계속 집중하다 보면 사람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뒤처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The Gap and the Gain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저자가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댄 설리번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업가 코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조직 심리학자인 벤저민 하디, 한국에서는 Future Self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나 많은 성공한 100억대, 1000억대 사업가들이 너무 불행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진짜 많대요. 그 이유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준과 지금 현재 자기 위치를 계속 비교한다는 거야. 그 갭이 너무 크다는 거야, 그 사이가. 그걸 매일 집중하게 되니까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성장이 없구나, 내가 아직 모자라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낀대요. 그뿐 아니라 불안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정을 못 내리고 퍼포먼스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즉 우리가 지금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만큼 돈을 벌지 못하고 부를 갖지 못했지만 내가 언젠가 그 부를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재부터 행복하지 않으면 그때 1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행복하지 않다는 거는 똑같다는 거죠. 불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책에서 내가 이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는 좋다, 나쁜 게 아니다. 근데 나의 지금 현재 위치를 그 이상적인 기준과 계속 비교하지 말고 내가 목표를 정한 시점, 과거의 나와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5년 전, 3년 전, 1년 전, 6개월 전, 한 달 전의 나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성장을 했고 얼마나 이루었는지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나의 진전이 얼마나 왔는지를 보게 되면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뿌듯하다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더 성장하고 싶고 더 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5년 전, 3년 전, 1년 전, 6개월 전, 한 달 전에 나와 지금 현재의 나를 봤을 때 내가 얼만큼 성장을 했나 한번 돌아보세요. 이 돌아보는 거 한 번으로 바로 만족감이 생기고 뿌듯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심리학에서 Mental Subtraction of Positive Events 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건, 그런 긍정적인 것들을 한번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건데, 내가 현재 가지고 있거나 이루었거나 현재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혹은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룬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아내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 아내가 내 인생에 없었으면, 내가 못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갔을까 생각했을 때 참담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코칭 비즈니스도 하지 않았을 거고, 제 딸과 제 아들도 없었을 거고, 아마 제 목적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현재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내를 통해서, 아내와 함께 이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 아내에 대해서 감사함이 들 뿐만 아니라 제 삶에 대해서 만족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 또한,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이 없었다, 일어나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혹은 그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번 빼보세요. 그럼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갔을까? 내 현재 지금이 감사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면소통 전문가인 김주환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암이 걸릴 확률을 높인대요. 근데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하는 것이 만성 스트레스를 계속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즉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계속 집착을 하면 만성 스트레스가 생기고, 만성 스트레스가 생기면 삶이 불행해진다는 거죠.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진짜 저는 이게 너무 인사이트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우리가 행복의 조건으로 자가가 있으면, 좋은 차가 있으면, 좋은 물건이 있으면, 뭐 여행을 많이 다니면, 부가 쌓이면, 명예가 쌓이면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결국 동시에 불행의 조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커리어가 승승장구하고 높이 올라가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내가 연봉을 이만큼 받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여행을 많이 다니면 행복할 거야. 내 자가를 사게 되면 행복할 거야. 라는 말은 그 전제가 지금 현재는 행복하지 않다는 말인 거예요. 또한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면 불행한 삶, 실패한 삶이라는 전제가 깔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 돈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LA에 사는 커플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투자해서 30억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금융 전문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없어서 불안했는데 30억을 모으고 나니까 잃을까봐 무섭다, 두렵다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아, 이게 진짜 인간이다. 인간의 두려움은 이거다. 내가 없을 때도 불안하고 있을 때도 불안한 거야. 없을 때는 못 가서도 불안하고 있을 때는 잃을까봐 불안한 게 인간의 나약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내가 무언가를 행복의 조건으로 정하면 그게 동시에 나의 불행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김주환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적인 행복을 선택해라. 근데 이거는 무한 긍정으로 행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행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국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고 이루고 있는 것들이 필요를 다 채우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 사는 사람들,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당연히 아닌 사람도 있겠죠. 필요가 더 채워져야 되는 사람도 있겠죠. 웬만한 사람들은 필요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은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즉 갖지 않아도, 없어도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연봉만큼은 받아야 돼. 이 연봉만큼은 내가 받아야지 내 가치가 올라가. 이 직장은 들어가야 돼. 자가는 사야 돼. 라고 하는 게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원하지만 하지만 없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행복하겠다라는 결단은 내가 조건 없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겠다는 결단, 지금 현재부터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갔어도, 내가 원하는 연봉을 받지 못해도, 내가 배우자가 없어도, 내가 결혼을 못했어도, 내가 차가 없고 자가가 없어도 나는 있는 그대로 소중하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행복하겠어 라는 결단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크게 와닿았거든요. 제가 정리해고를 통해서 아, 나는 회사에서도 쫓겨나는 사람인갑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갑다 라고 처음에 느껴서 정체성이 무너졌었거든요. 하지만 그랬지만 나의 행복은, 나의 정체성은 내가 직장을 들어가 있지 않아도, 내가 연봉이 높지 않아도 나는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제 직장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삶에 만족이 오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제 직장이, 제 직업이, 제 연봉이 제 정체성을 기반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내가 불행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해결책을 시도해 보시고, 또한 김주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무조건적으로 행복을 선택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있는 그대로 만족이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도, 직장이 없어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커리어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내가 있는 그대로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인 거야. 내가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되면 내가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정을 하게 되고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고 나한테 맞는 일이 뭔지, 나의 꿈을 실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